지난 시간 숙부 수양대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월의 차가운 땅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7세 소년왕 단종을 기억하십니까? 가여운 소년왕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칠삭둥이 기영아로 태어나 부모에게조차 버려질 뻔했던 아이. 마흔이 되도록 과거에 낙방하며 남들 비웃음이나 사던 궁궐 문지기. 하지만 이 볼품없던 사내의 품속에서 피에 젖은 명부, 살생부가 나오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이름 옆에 붉은 점이 찍힌 자는 살고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 죽어나갔던 핏빛 밤. 단종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조선의 진짜 지배자. 왕의 목줄을 쥐고 흔든 조선 최고의 모사꾼 한명회. 그의 소름 돋는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명회의 시작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7개월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 몸집은 왜소했고 얼굴은 볼품 없었으며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뻔한 목숨을 시종이 거두어 겨우 연명한 기영아였습니다.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가였지만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갔습니다. 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탓일까요? 남들은 20대에 척척 굳는 과거 시험을 무려 40살이 다 되도록 낙방만 거듭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놈은 평생 저렇게 빌어먹다 죽을 놈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죠. 결국 3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친구의 추천으로 겨우 얻은 벼슬자리가 바로 경덕궁직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벼슬이지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옛 궁궐의 문을 지키는 말단 수의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며 문지기 노릇을 하던 그의 서늘한 눈빛 뒤에는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야심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의 직이었던 권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운명을, 아니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동아줄 하나를 내려주죠. 바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야심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문지기와 대군의 역사적인 첫 만남. 수양대군은 단숨에 한명회의 뱃속에 들어찬 그 검고 잔혹한 지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대는 나의 장량이다. 평생을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칠삭둥이 한명회. 수양대군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그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조선 전체에 피바람으로 갚아줄 준비를 마칩니다. 1453년 음력 10월의 칠흑 같은 밤, 마침내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조선의 권력을 송두리째 뒤엎을 핏빛 쿠데타, 역사가 기억하는 비극 개유정난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한명회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왈패들과 무사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단종을 굳건하게 지키던 조선의 큰 호랑이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머리를 무참히 내려칩니다. 큰 호랑이를 쓰러뜨린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곧바로 궁궐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떠는 어린 조카 단종을 윽박질러 왕의 이름으로 모든 대신들을 궁궐로 긴급 호출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한명회가 연출한 진짜 지옥입니다. 깊은 밤 궁궐 문 앞, 어둠 속에서 한명회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붉은 명부 하나를 꺼내 듭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살생부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입궐하는 대신들이 궁궐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어둠 속에 숨은 한명회의 시선이 번뜩입니다. 살생부 이름 옆에 생을 뜻하는 붉은 점이 찍혀 있으면 통과. 하지만 점이 없는 대신이 들어서는 순간
한명회는 차갑게 손짓을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문 뒤에 매복해 있던 건장한 무사들이 튀어나와 묵직한 철퇴로 대신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박살내버립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가는 조선의 최고위직 권력자들. 단 하룻밤 만에 궁궐문 앞은 붉은 피로 강을 잃었고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40살까지 과거에 떨어지며 평생 손가락질만 받던 찌질한 문지기가 붓 대신 살생부를 거머쥐고 자신을 비웃던 조선의 양반들을 철저하게 도룡 내버린 그 끔찍한 하룻밤. 단종의 피눈물을 밟고 일어선 한명회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생부의 밤이 지나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등 공신 한명회는 말단 문지기에서 단숨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며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 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조선의 실세가 됩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그리고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신의 피부치인 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한명회는 셋째 딸을 예종과 혼인시켜 왕비로 만들고 넷째 딸마저 성종과 혼인시켜 연달아 2명의 왕비를 배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조선의 왕들이 줄줄이 자신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선의 진정한 지배자는 용상에 앉은 임금이 아니라 그 임금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장인어른 한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의 권세는 한강변에 지은 거대한 정자 압구정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촌 압구정동이 바로 한명회의 개인 정자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이 있는 궁궐보다 화려하고 거대한 한명회의 압구정을 먼저 찾았을 정도니 그 기세가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칠삭둥이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완벽한 킹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한명회의 권세. 하지만 피로 세운 권력은 결국 피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일까요? 참으로 기구하게도 그가 권력을 위해 왕비로 만들었던 2딸은 모두 20살도 채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요절하며 아비의 가슴에 끔찍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회 본인은 73세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수를 누리며 아주 편안하게 자기 침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그토록 흘리게 하고도 천벌을 교묘하게 피해 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의 무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17년 뒤 조선 역사상 최악의 미치광이 폭군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이는데 한명회가 동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립니다. 결국 연산군의 어명에 따라 무덤 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한명회의 관이 무참히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썩어 백골이 된 그의 시신의 목을 도끼로 다시 한번 내려치는 조선 제1의 끔찍한 형벌, 부관참시를 당하고 맙니다. 칠삭둥이 기영아로 태어나 살생부 하나로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고 왕들을 쥐락펴락하며 천하를 호령했던 괴물 한명회.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죽어서는 목이 잘린 채 구천을 떠돌게 된 그의 끔찍한 최후. 아무리 거대한 권력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뼈아픈 역사의 경고가 아닐까요? 5000년 역사서재. 다음 이 시간에는 피해 군주 세조마저 벌벌 떨게 만들었던 또 다른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